자, 두 분이 따로 준비해 오신 기업이 있으니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준비한 기업이 차백신연구소와 정영민 차장의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를 먼저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또 김명민 매니저한테 우선권을 줘야죠. 네, 제가 먼저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여기는 어차피 같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차백신연구소 오늘 뭐 제가 방금 일발에도 이제 신테카 바이오를 이제 붙여드린 것처럼 어쨌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뭐 물론 하루만 주식 투자를 하고 끝낼 건 아니지만 그날의 이제 시장 대응 전략을 좀 고민을 하는 차원이잖아요. 어제도 이제 시장 분위기가 초반에 조금 반등이 들어올라다가 또 주저앉아 버리고 그저께도 이제 조금 반등이 들어올라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매도 강도 하방 압력은 점점점 좀 수렴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지금은 낙폭 가대 종목들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들인데 뭔가 이제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백신연구소는 이제 작년 10월 말에 이제 신규 상장된 이제 종목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차병원 이제 그룹의 계열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세대 백신이나 면역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백신을 정말 뭐 3차 접종, 지금 4차 접종까지 지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가장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mRNA 방식이거든요. mRNA 방식이 이제 모더나라든지 화이자가 개발하는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데 아직도 백신을 좀 거부하시는 분들은 이 mRNA 백신에 대한 이제 신뢰가 별로 없다. 새로 만든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5년, 10년 이후에 내 몸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백신에 대한 이제 거부감을 좀 나타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백신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좀 회피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합성 항원 방식의 이제 백신. 이 합성 항원 방식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인류가 거의 수십 년 동안 이제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경험적인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도적인 측면,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mRNA 방식보다는 조금 더 검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라든지 자궁경부암 백신 이런 데 이제 폭넓게 쓰이고 있는 합성 항원 방식의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노바백스에서 이제 만든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주문 계약이 이제 되어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또 합성 항원 방식의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다시 한번 백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자라기보다는 어쨌든 기술적인 위치도 그렇고 내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mRNA 방식의 어떤 백신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제적인 성격의 이제 백신이 이제 합성 항원 방식이고 이 합성 항원 방식의 이제 백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면역 증강제거든요. 이 면역 증강제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백신이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mRNA 백신도 전령을 몸속에 집어넣는데 그 전령을 몸에서 바로 공격을 해버리면 그 항체가 생기기도 전에 바로 이제 백신이 무용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면역 증강제가 이제 반드시 같이 좀 들어가야 되는 방식이 이제 합성 항원 방식이기 때문에 이 합성 항원 방식의 면역 증강제 이제 L-팜포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걸 이제 작년에 이미 기술 이전도 했고 올해 이제 그 우리가 기술 이전 전 단계가 이제 물질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물질 이전을 해가지고 거의 20곳이 넘는 기업들하고 지금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과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주가는 지금 완전히 뭐 상장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뭐 추세적인 상승을 기록해 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최저점 부근에서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저점이기도 하고 낙폭과대 종목으로서도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고 합성 항원 방식 백신의 어떤 중요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모멘텀도 좀 충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을 정리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원에서 1,700원 정도 이제 매수 밴드를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이제 장이 조금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점 시도 조금 들어와서 그래도 1만 원짜리는 이제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1,300원, 1,700원 정도 매수 밴드 말씀드리고 13,0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워낙 지금 바닥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만 좀 강하게 시세가 붙어버리면 뭐 13,000원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상장하고 지금 뭐 바닥에 많이 주저앉아 있던 신생이 아니라 이제 새내기 기업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꼭 한 번씩은 순차적으로는 확 솟구치더라고요, 그죠?
네, 차백신 연구소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네. 네. 자, 내용은 지금 저렇게 쭉 정리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 혹시나 매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BA 골드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목요일이니까 이벤트 있겠네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릴 텐데 뭐 시장이 어려우나 어쨌든 뚫고 가야 된다. 네. 저는 종목으로 일단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또 공개 방송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예민 차장님의 한국항공우주. 네.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고 저도. 내일 대표님이 나온다고. 대표님은 지금 그 일정이 해외 예. 수출을 하셔야 되기 네, 때문에 나가 계시고 네. 내일은 이제 특별한 분이 또 카이에서 오시죠. 네, 관계자 분이 오신다고 해서 네, 전문가. 제가 약간 주저를 했습니다만 뭐 차트만 보고라도 아니 이렇게 약세장에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하시는 건 또 다르니까 네. 지금 아침에 약간 보도 자료가 이제 저기 한데 반도체처럼 위성을 찍어내서 수출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위성을 찍어낸다. 그럼 그렇게 고부가 가치는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중계기 정도겠네요. 아니 뭐 작은 소형 위성들이지만 모듈화 시켜가지고 빨빨 만들어내는 거죠.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거 돈 안 됩니다. 네, 돈이 되려면 역시 발사체? 전투기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굉장히 뭐 27,000원대부터 지금 35,000원대까지 한 달음에 쭉 올라왔어요. 거의 네. 조정 없이 지금 올라오는. 근데 이제 저점을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또 지난 세월을 좀 놓고 보면 이제 좀 반등이 좀 제대로 나오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한국 무기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저 친구 나와서 맨날 지 밀떡이라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실 분 계시는데 지금 뭐 뉴스 좀 찾아보시면은 이제 무기 수출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1,000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로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무기 체계가 조금 바뀌는 그런 이제 교체기예요. 지금 이제 뭐 이제 전투기나 또 전차나 또 이제 방어 또 정찰 자산 이런 것들이 지난 이제 걸프전까지에 나왔었던 그 세대에서 새롭게 좀 이렇게 진화하는 이제 교체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각국이 국방비를 증액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이제 그런 시기에 또 잘 맞아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고 규모도 굉장히 크게 좀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천궁2 네. 수출 발표가 좀 아랍에미레이트에 좀 나고 있는데 그 후속으로 한국항공우주의 T-50이 꽤 있을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T라는 건 이제 트레이닝하는 고등훈련기. 고등훈련기 초음속 훈련기고 그게 이제 그냥 훈련기가 있고 고등훈련기가 있고 초음속 훈련기가 있어요. 근데 훈련기 중에 초음속을 내는 훈련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 또 뭐 이탈리아, 뭐 미국 뭐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굉장히 과점적인 그런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도창이나 그 병창을 뭐 제공한다든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과 또 트레이닝 센터 이런 것까지 좀 다 넣어주는 그런 패키지가 좀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부가가치를 한꺼번에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좀 봐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배경은 있습니다. 뭐 좀 미국 쪽의 수출이 중동에 조금 점유율이 하락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 도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각종 무기들도 이제 뭐 극초음속 뭐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무기 체계는 어쨌든 뭐가 나오면 그거에 또 대항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런 좀 무기 산업이 좀 활발해지고 있고 가슴 아픈 거는 80년대 만든 비행기를 아직도 쓰고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네. 그 F5, KF5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자동차로 따지면 포니 같은 거를 그러니까. 지금도 60대가 넘게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픈데. 자체를 빨리 서둘러야 되겠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는 우리 보람에 있잖아요. KF21이 들어올 때까지는 2030년까지 요거를 운용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사고가 터지면서 전면 스톱이 되면서 빨리 이제 기체를 좀 넘겨가야겠다라는 수요가 올라가면서 국방비에도 좀 특별 예산이 편성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배경적으로 이런 좀 무기 쪽에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확장적인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초음속 훈련기랑 또 경공격기 이렇게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좋은 뭐 F-22, F-35 이런 것만 쓸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특히 이제 동남아나 또 남미나 이런 국가에서는 이제 또 거기에 걸맞는 또 전투기가 필요한데 FA-50이 굉장히 또 수출에 지금 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리던 그림이 작년에 그리던 그림이 올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중동 쪽에도 4조 이상 되는 이제 이 항공기 수출이 좀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 좀 수출 쪽에 좀 열려 있고 내수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30년, 40년 된 그런 노후기 정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고들이 좀 잇따르면서 이제 그 여론이 조금 이제 옮겨져 가면서 한국 항공우주에는 이것저것 다 지금 좋은 흐름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뉴스가 있잖아요. 네. 이글아이인가요? 정확히 명칭 모르겠는데 초계기. 네. 이 보잉의 초계기가 너무 우리한테 덤탱이로 비싸게 팔아가지고 보통 그렇습니다. 예. 자체 제작으로 네. 그 카이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이게 정찰 자산이라는 게 좀 그리고 또 이 미국과의 또 이런 것들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위성 찍어서 파는 것보다는 이 항공기 한 대 뭐 10대 이렇게 파는 거는 진짜 뭐 수조 돈이 원대 되는 거죠. 예, 그런 거기 인컴이.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올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작년에 제가 그렸던 그림이 올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바닥 대비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모멘텀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여기에 걸맞는 매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매수를 하셔서 뭐 2, 3일간 좀 움직임이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뭐 빨리 빠져나오시는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중장기 투자로 가신다면 저는 좀 길게 끌고 가셔도 충분한 좀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뭐 제 아이들한테 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올해 하여튼 상속으로 올해 괜찮죠. 좀 길게 좀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이렇게 주가가 툭툭 튀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저희가 이제 작년 초 네, 작년 초였죠. 작년 요맘때. 네.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주가는 뭐 좀 힘들었겠지만 네, 좀 진짜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숫자들이 붙으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수익성이 올라오는데 수익성의 내용은 지금 화면으로 정리 나가는 저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방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국한하면은 조금 디스카운트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최근에 돌아가는 국제 정세가 하여튼 이 한국항공우주한테는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프리미엄을 좀 얹어줘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수급 상황들 보면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고 샀는지 네, 냄새가 나는 미리 쭉 사놨더라고요. 네. 자, 가격 혹시 매매 참고하시라고 정유민 차장이 또 친절하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한국항공우주 잘 들었습니다. 내일 또 어차피 저희 네. 그 출연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내일 나오시는 분은 우주 쪽 분야 전문가세요. 그래 오늘은 이제 방산 쪽을 해주신 거니까 적절하다고 봅니다.